글로벌 이슈 플러스 들어왔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시장을 짓누르면서 주식시장에 폭락이 나왔고요. 간밤에도 주식은 하루 더 빠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비트코인은 다시 8만 달러 위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8만 3천 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런 배경들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원더프레임 김동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제 분위기만 놓고 보면 이거 진짜 7만 달러까지 깨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간밤에 보니까 또 많이 올라왔네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이제 사실은 지난주 같은 경우는 조금 이례적이었죠. 왜냐면 주식 시장은 계속 빠졌고, 근데 지난주 정도에 이제 백악관에서 암호화폐 서밋이라고 해서 업계 이제 관계자들, 좀 CEO급들과 트럼프 대통령 모여가지고 미국이 이제 어떻게 암호화폐 산업을 잘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때 이제 비트코인 비축 법안 혹은 비축 전략 자산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다라고 해서 사실 기대감이 상당히 있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그냥 제 기준으로 볼 때는 사실 비트코인은 지금 좀 그러니까 덜 빠졌죠, 주식보다. 예,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덜 빠졌는데, 저도 어제까지는 좀 빠질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 이제 반등을 했고요. 네. 아마도 이제 이번 주는 수요일부터, 그러니까 오늘 밤부터 줄줄이 지표 발표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지난달까지는 이제 CPI가 이제 오늘 발표가 되는데, CPI가 지난달까지는 굉장히 좀 오름세였고, 그리고 지금 예상치로는 이제 오늘 발표분부터 꺾이는 것으로 예상이 돼 있거든요. 사실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지금 시장의 어떤 분위기하고는 좀 상반된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사실 관세 영향으로 물가가 더 오를 거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분위기인데, 네. 지금 지표 자체는 꺾이는 것으로 나와서 그런 부분이 아마도 좀 선반영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오늘 아마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비트코인 주식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주식시장이나 가상화폐 시장이나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유동성이 조금 더 유입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고민인데, 일단은 관세 우려로 인해서 물가가 더 상승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못할 것이다라는 우려에 계속 유동성이 들어오기 어려워서 빠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밤에 발표될 CPI는 조금 기대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가를 계속 누르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실물 지표는 이 우려와는 다르게 좀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가상화폐 시장에서 조금씩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들 오늘 밤에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그게 비트코인 가격의 반등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쨌든 변동성이 확실히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악재성 재료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 오히려 이제는 트럼프를 악재라고 얘기하네요.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그 이제 주식 시장에서도 오래된 격언이, 호재가 끝나면 끝났다는 것 자체가 이제 악재로 작용하잖아요. 더 이상 이제 상승의 재료가 없다는 것이. 그래서 트럼프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한 6개월 정도 반추해 보면, 지난해 11월부터 급격히 이제 오르기 시작했고, 그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계기가 돼서 그렇죠. 오르기 시작했던 네. 거죠. 비트코인을 미국 정부가 사줄 거야라는 기대 때문에 사실 이제 오르기 시작했다고 봐야 할 것이고요. 네. 근데 이제 공식화되지 않았습니까? 비트코인을 연방 정부가 세금을 들여서 매수하진 않겠다. 근데 다른 굉장히 조금 이제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 개수를 늘리는 방법은 있을 수 있겠으나, 그게 폭발적인 어떤 매수로 연결될 가능성은 이제 없다고 봐야 될 것이고요. 사실 저는 예상하기로는 제가 몇 주 전에 여기 나와서 이제 얘기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제 180일 동안 그 TF가 이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7월 전에 아마 얘기가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결론이 일찍 나온 거고요. 안 사는 것으로.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명확한 악재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트럼프와 미국 정부가 안 산다고 하면 누가 살 수 있느냐? 첫 번째 타자로는 지금 주정부에서도 비트코인 비축 준비금 법안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애리조나라든지 텍사스라든지 유타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상당히 좀 진척이 나가 있고, 특히 유타 같은 경우는 법안이 통과되려면 상원 하원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한 곳은 이미 통과가 됐고, 이제 한 곳의 통과만을 좀 남겨놓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법안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유타주에서 바로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근거가 되는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 법안이 이제 안 살 거라면 사실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언제든지 뛰어들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측면에서는 아직 남아 있는 호재로는 이런 주 단위의 어떤 그 비축 법안 통과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주포라고 할 만한 것은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로 인해서 작년부터 계속 상승이 이어져 왔는데 이 ETF에서 지금 들어오는 자금보다는 거의 유출이 연일 이어나 계속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백악관 암호화폐 서밋이라는 행사가 있어서 사실 그 행사 때문에 가격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는데 예. 그 주에도 사실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의 순유출 행진은 계속됐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수급적인 측면이나 어떤 그냥 뭐 이렇게 뉴스 같은 측면을 보더라도 조금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훨씬 더 커 보이는, 그러니까 하방 압력이 조금 더 커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진단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이걸 다시 분위기를 바꾸려면 뭔가 강력한 호재가 필요한데 전략적 비축 자산 얘기도 이제는 뭐 공식화가 돼서 사실상 날아간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가상화폐 서밋 요것도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딱히 기대할 만한 뭔가 촉매제가 안 보이는데 뭐가 있을까요? 뭐 이것은 사실 위험자산 시장 공통으로 이제 포함되는 얘기인데 지금 엄밀히 말하면 물가가 올라간 것은 아니거든요. 올라갈 것으로 우려하는 거죠. 우려하는 예. 것이죠. 근데 이제 우려가 되는 행동의 그 신호의 중심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있잖아요. 관세가 있는 거죠. 관세가 있는 거죠. 예. 관세를 정말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계속 지금 드리블을 치고 있다 보니까 도대체 왜 저러는 거지? 라는 생각도 들고 저게 실제로 저렇게 한다면 저건 정말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데 그럼 구현이 된다라고 하면 또 물가가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고 불가피하죠. 그렇죠. 물가라는 것은 또 굉장히 심리적인 지표기도 해서 사실 사람들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올라버리는 또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해결이 되는 것이 사실은 제일 호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이제 월요일 날 폭락이 있었고요. 저번 주 금요일에도 사실 목요일에도 계속 하락 기조를 이제 이어갔던 이유가 네. 사실은 이게 이 지경이 됐다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주식이 빠지지 않게 뭔가를 해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쵸. 바이든 시대 때는 했으니까요. 예. 이제 트럼프 푸시라고 이제 그런 걸 부르는데 베센트 재무장관이 나와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정부에서는 트럼프 풋 같은 건 없다. 그리고 너무 지금 전 정부에서도 정부 지출에 의거한 어떤 의존하는 상승이 계속됐었기 때문에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위험자산 시장을 의도적으로 부러뜨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밖에 이제 해석할 수 없는 발언들이 연이어 나왔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베센트가 보는 것은 지금 10년물 미국채 금리를 보고 있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이거 무조건 내려야 된다. 예. 그리고 나는 연준한테 이거 내리라고 할 생각이 없다. 내가 내릴 거다. 오. 이런 이제 태도기 때문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내려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뭐냐면 주식시장이 부서지는 겁니다. 경기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하면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왜 내려야만 하는지에 대한 의견도 사실 분분합니다. 그럴 수는 있네요. 뭐 일각에서는 올해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 국채가 한 3조 달러 정도 되는데 부담이 크니까. 네, 이 3조 단기 국채를 사실 중장기로 전환을 좀 시켜야 돼요. 지금 단기 국채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래서 하려다 보면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 수준 너무 높다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걸 좀 낮추겠다라는 뭐 이렇게 하면 뭐 논리적으로 말은 되는데 네네. 사실 뭐 이것 때문에 주식시장을 부러뜨린다, 경기 침체를 유발한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조금 석연찮은 구석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모멘텀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바뀌는 것. 근데 저는 이게 언젠가 바뀔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의도적으로 사실 주식시장이 굉장히 억누를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들을 지난주 그리고 최근 주말 사이에 이제 공개됐던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경기 침체 올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인정을 했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초반에 그런 얘기 하셨어요. 호재가 지나가면 이게 악재가 될 수 있다고. 근데 이제 반대로 꺾어서 말하면 악재가 지나가면 또 다시 호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발언 그리고 베센트 재무장관의 발언들이 하나하나가 켜켜이 쌓여서 이게 악재가 계속 누적되는 거라면 요 스탠스가 좀 바뀌는 걸 기다려야 되는 게 반대로 호재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 이거를 시간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조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 같네요. 그러면 비트코인 기준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외에 알트코인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알트코인이 여러 개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솔라나, 뭐 에이다, XRP 그리고 또 이더리움도 당연히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같이 들어갔는데 이게 또 같이 빠지고 있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이유는 명확하고요. 왜냐하면 이들 알트코인에 대해서도 추가로 매입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 미국 정부에서 하는 일은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 혹은 그렇죠. 이제 미국 법무부에서 압수를 해서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20만 개 정도일 거다. 그리고 이건 비트코인 숫자가 나와 있어요. 몇 개다. 그래요. 근데 미국 정부 전역에 있어서 보유하고 있는 숫자가 불확실하니까 일단 그걸 확인해 보겠다라는 게 이제 데이비드 sak스 백악관 이제 크립토 자르의 이제 얘기였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코인들도 압수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파악해 보겠다라는 정도의 얘기가 나왔고, 근데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본인의 SNS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백악관에서 이 암호화폐 서밋을 할 때 이 비축 자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런 알트코인을 보고 있다라고 해서 거의 뭐 에이다 같은 경우는 그날 하루에 50%가 올랐거든요. 맞아요. 난리가 났었죠. 네. 폭등을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비축 자산이잖아요, 말 네. 그대로.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미국 정부가 안 들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 그러네. 네, 그러면 사야 되잖아요. 비트코인은 들고 있는 걸 알고 있지만 그쵸. 이거는 없는 걸로 없는 알고 걸로 있어요. 알고 있는데 네. 비축 자산이라고 하니까 그럼 사겠네라고 해서 이제 오른 것인데 네. 안 산다고 하니까 가격이 떨어진 것이죠. 그러면은 그걸 지정한 이유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안 들고 있는데 그거를 지정을 왜 했을까요? 근데 이제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네. 비트코인 자체도 비축 자산이긴 하지만 사실 안 판다는 것일 뿐이지 그쵸, 네. 새로 산다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맞아요. 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지정을 한 것이 아무 의미 없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공인하는 어떤 비축 자산의 일정이 된 것이고, 알트코인이 거의 뭐 지금 이제 2030년이 되면 거의 1억 종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 상위에 뭐 3개, 그러네요. 4개를 네. 지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없다고는 할 수가 없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단기간에 기대감이 너무 커서 급등했었기 때문에 그만큼 되돌림이, 그리고 사실 솔직히 말하면 올라간 만큼 아직 되돌려지지가 않았어요, 가격이. 그래서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네요. 이제 더 사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막 계속 폭등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요거 딱 찍어서 미국 대통령이 공인한 코인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에 대한 이미지가 어느 정도의 상승 탄력은 좀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트럼프랑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런 의미가 네.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얘기는 뭔가요? 테슬라가 비트코인 매입 결정을 했던 게 뭐 어떤 코인과 주식 시장에 되게 큰 영향을 미쳤다. 이건 어떤 얘기예요? 테슬라가 지금 비트코인을 좀 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저는 뭐 이 뉴스에 대해서, 이 이슈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능성이 없다 보는데,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매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테슬라가 지금 거의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주가가 굉장히 좋지 않고, 지금 글로벌리 보면 사실 이제 이 소비재 기업인데 그 소비자들의 이 심리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테슬라에 맞네요. 대한 이 감정이.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그 부분까지는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을. 오히려 이제 신경 써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어서 네. 돈을 더 풀겠다. 네. 중국은 지금 거의 디플레 초입에 와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사실 국방비니 뭐니 해서 지금 몇천조 원을 쓰겠다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이런 거랑 연관해서 사실 미국에서는 돈을 안 풀고 있는데 글로벌 통화량, M2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좀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좀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글로벌 M2가 작년 한 2023년 말부터 거의 70일 후행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가격에. 그러니까 글로벌 M2가 선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M2가 늘어나면 70일 있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글로벌 M2가 지금 이미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도
며칠 기다리면 상승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정도의 얘기는 조금 설득력을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네요. 뭐 트럼프, 머스크 자체가 지금은 마치 리스크인 것처럼 시장에서 인지를 하다 보니까 코인도 그 안에 있는 트럼프 트레이드의 일환이라서 같이 그렇게 좀 악재를 맞는 거 아니냐라고 추측을 하는 건데 지금 시점에서는 뭐 그게 크게 설득력 있는 얘기로 들리지는 않는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결국에는 코인의 움직임은 유동성이기 때문에 글로벌 M2가 증가하는 구간에서 잘 따라간다면 뭐 유럽도 중국도 계속 돈 풀고 있고 미국도 이제 조만간 금리 인하가 머지 않은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그때를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투자 전략 제 생각에는 조금 기다리면서 조금씩 조금 그래도 공인된 그런 코인들을 중심으로 좀 모아가면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이제 미국 정부가 강하게 밀고 있는 것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건데요. 스테이블 코인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례가 코인 살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고 숫자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실제로 어떤 알트코인 입장에서는 그게 자체가 금리 인하고 양적 완화가 되는 셈이에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빠르면 아마 제 생각에는 올해 하반기 혹은 뭐 4분기 정도가 될 것으로 이제 일정을 예상을 하고는 있는데 네. 그때가 되면 이제 알트코인 가격이 한 번 더 이제 펌핑을 받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 생각하고요. 그 전에는 사실 지금 알트코인 가격들이 굉장히 이제 걸려 있습니다. 그 이제 중요한 지지선들 차트상으로나 어떤 역사적인 그런 가격 흐름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기서 좀 내려가면 사실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2023년 12월 가격입니다. 상당히 떨어졌고요. 비트코인 제외한 알트코인들은 좀 위험한 것들이 많으니까 가지고 계신 거를 지금 뭐 급하게 처분을 한다. 뭐 이럴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고 그러네요. 다만 지금부터는 조금 비트코인 위주로 모아 가시다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뉴스가 나오는 걸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구간이에요. 아까부터 계속 강조해 주시는 게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M2 증가율과 비교했을 때 한 70일 정도는 후행한다고 하니까 조금 천천히 보시고요. 올해 하반기를 노리는 그런 전략을 좀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 핵심이 돼야 될 포인트는 스테이블 코인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지금까지 원더프레임 김동완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